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벌리. 뭐 이렇게 보니까 둘 다 비읍 리을 대 비읍 리을이네요. 보자, 벌리 대 빌라.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 빌라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배당이 너무 높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벌리. 일단 얘네들은 한 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어, 벌리 풀을 보는 이유는 뭔가요? 빌라 감독이 에메리인가요? 에미리가 아니고 에메리요. 예, 예. 빌라 1점. 오케이. 1점. 그다음에 콤파니 감독. 근데 콤파니 감독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 글쎄요. 감독으로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일단 봅시다. 봅시다. 자, 일단 벌리 아직 한 경기 치렀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 좀 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홈이기도 하고요. 음. 어쨌든가 이제 맨시티 상대로 3대 0으로 지긴 졌지만 이 벌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벌리 강등되기 전에 있죠. 특히나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 지금 누구냐면요. 그 지금 에버튼 현재 감독입니다. 근데 이 션다이치 감독이 그 전에 벌리를 굉장히 장기 집권했어요. 한 10년, 11년 이렇게 이 오랫동안 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벌리의 뭐 전력이라든지 뭐 백업, 3옵션까지도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벌리였는데 지금은 선수진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벌리의 전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전력 파악을 조금 더 지켜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고 빌라. 뭐 뉴캐슬 원정 경기 때는 솔직히 뉴캐슬이 존나 잘했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5대1로 털렸고 홈에서는 에버튼 만나가지고 또 4대0으로 잡았고 솔직히 뭐 뉴캐슬이 너무 잘했던 것도 있지만 뭐 솔직히 빌라도 저는 잘한다 봅니다. 잘한다 보고 특히나 뭐 지난 경기 지금 빌라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자면 빌라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자면 전력 문제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선발을 꺼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올 시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메리 체제에서 정말 보강도 잘 됐고 그리고 공격, 중원, 수비 어디 하나 지금 공백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상자들이 없다라고 치면은 1, 2 옵션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어. 그래서 1, 2 옵션이 완벽히 구축된 팀이라서 나는 정말 에스턴 빌라가 잘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자, 결국에는 전력 문제 딱 그냥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 선발만 그러니까 딱 말 그대로 1옵션만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가능합니다. 뭐 근데 결국에는 뭐 에버튼한테도 이기기도 했고요. 물론 에버튼의 지금 전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모레노라든지 아니면 뭐 부엔디아라든지 뭐 제이콥 램지 그다음 뭐 2옵션인 덴동커라든지 밍스 좀이 결장자들이 많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지금 꺼낼 수 있는 멤버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모레노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풀백으로 기용하는 모레노나 디뉴 얘네들은 뭐 번갈아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 뭐 부엔디아라든지 제이콥 램지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밍스라든지 어쨌든 동 1옵션과 2옵션의 기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얘네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얘를 선발로 쓰고 얘를 선발로 쓰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이 옵션으로 이제 쓸 선수가 뭐 디에고 칼로스라든지 아니면 뭐 틸레망스, 최전방에 듀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무게감은 조금 낮아지긴 한다. 어, 낮아지긴 한다. 자, 원정 경기력. 그래도 봅시다. 자, 근데 빌라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중 일정이죠. 주중에 빌라가 어쨌든 컨퍼런스 리그 예선을 치르고 왔고 5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3일 반나절 지나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건데 뭐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빌라의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자면 뭐 전력 상황, 부상자, 그다음에 이제 백업 가동, 어, 그리고 주중 일정, 그다음에 컨퍼런스도 원정길을 갔다 왔는데 오늘도 원정길이야. 원정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뭐 이것저것 그렇게까지 빌라가 완벽하게 이 경기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요소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산적으로 이제 그 빌라가 벌리를 생각보다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양 팀 다 뭐 또 감독도 바뀌었죠. 그다음에 전력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빌라가 그래도 지금이 합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 그 지난 몇 시즌 전에 있었던 그런 애들이 싹 다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야 그래서 솔직히 이 상대전적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래 뭐 뱅산 콤파니 감독의 벌리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딱 상대 팀의 맞춤형 전술을 짜오는 감독이기 때문에 벌리가 어떻게 나오든지 저는 에메리가 충분히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수진들의 지금 당장의 메인을 선발진으로 꺼냈을 때 얘네들의 기본적인 좀 기본기 차이도 저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까 전에 이 빌라의 지금 현재 이 백업의 상황이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그래도 벌리보다는 나을 거예요. 벌리 1옵션보다는 나을 거야. 그래서 뭐 여러모로 감안했을 때 이게 뭐 해외 쪽 배당도 그렇고 지금 빌라를 접근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빌라. 어제 여러분들 제가 분데스리가 분석할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기억납니까? 내가 분석하는 거랑 지금 해외 배당이랑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난 내 분석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결국에는 맞았죠, 내가. 그래서 당장에 지금 해 쪽에서 배당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아시겠죠? 딱 그냥 순수하게 전력 대 전력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셰필드하고 맨시티. 셰필드. 자, 크펠한테 졌고. 그게 뭐 단순히 추세라고 말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갈 것도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해외 배당 뭐 지금 당장에는 지금은 또 신경 안 써도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무자비요? 무자비 뭐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표에 그냥 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뭐 그걸로만 가져가는 거니까. 자, 크펠한테 아무튼 졌고 그다음에 노팅엄한테도 졌어요. 어떤 거요? 벌리하고 빌라 오버. 벌리가 골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애매해. 수산먹 괜찮아 오버 가면 돼.
오버가면 돼. 왜냐? 왜야? 서울이 프렌하고 있잖아. 맞죠? 서울이 프렌하고 있네. 아, 무자비도요? 생각해 볼게요. 오버도 괜찮아 보인다. 뭐 오버 쪽 선택하셔도 되고. 저는 글쎄요. 공격적이긴 해도 뭐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이라서. 자, 셰필드. 지금 일단은 셰필드의 가장 문제점 뭘까요? 셰필드의 가장 문제점. 그냥 승격 자체가 승격이 문제다. 예, 왜 올라왔노? 맞잖아요. 경쟁력도 없는데 올라온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지난 경기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골잡이 문제. 이게 진짜 지금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막상 셰필드를 승격으로 이끌었던 팀 내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했었던 은디아에가 이적했죠. 갔고 그 다음에 당장에 이제 지난 시즌에 팀 내에서 득점 2위였던 맥버니가 발 부상으로 지난 경기도 못 나왔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2옵션으로 쓸 수 있는 브루스터 같은 경우에도 결장이고 그래서 지난 경기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최전방이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야 지난 경기 셰필드 한 골 넣었잖아. 예, 하메르라고 중앙에서 뛰는 선수인데 걔가 넣었습니다. 걔 같은 팀 내에 플레이메이커가 있긴 하지만 당장의 최전방은 진짜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 뭐 지금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예상 라인업 보면은 오술라라든지 베니트라우레 얘는 요번에 이적 와가지고 아직까지 합이 안 맞아요. 지난 경기 때 셰필드에서 팀 내에서 평점 최하위였습니다. 최하점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백업이에요. 그래서 야 최전방에 지금 놓을 수 있는 애들도 기량이 안 되고 합이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셰필드가 시티 상대로 골을 넣을 것이냐? 나는 일단은 불가능이라 봐. 불가능. 시티가 보세요. 어쨌든 뉴캐슬한테도 안 먹혔어.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셰필드가 이 크펠 노팅엄이랑 할 때도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굉장히 도드라졌던 이 장단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크펠한테도 점유율도 내어주고 슈팅 뭐 이것저것 온갖 지표들을 다 내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딱 두 개가 더 많았습니다. 지표상으로. 뭔지 압니까? 파울하고 옐로우 카드. 마찬가지로 노팅엄전 때도 파울이 더 많았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셰필드는 오늘 정말 위험한 경기를 치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 시티 야 어쨌든도 지금 덕배 없이도 승점을 잘 쌓고 있고 특히나 와 이게 어째 보면 뭐 뉴캐슬 검증 단계였는데 뉴캐슬이 결국에는 시티를 못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셰필드가 크펠이나 뭐 노팅엄 이런 애들한테도 점유율을 내어주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당연히 시티한테는 오늘 그냥 완전히 꽉 눌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시티 참 이게 덕배 빠진 시티를 마헨 추천하는 게 정말 뭐 위험 요소는 있겠지만 점유율 뭐 깨놓고 말해갖고 25대 75 봅니다. 75 이상 봅니다. 그냥 시티가 그냥 공 잡고 그냥 갖고 놀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골을 얼마나 넣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셰필드가 득점이 없다. 이거에 딱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마헨. 그래서 마헨. 아시겠죠? 그냥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전반 한 골, 후반 한 골. 이렇게만 넣어라. 이게 끝이야.
셰필드만 골 안 넣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언더요? 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언더를 갔어요 만약에 근데 가끔씩 진짜 시티가 존나 잘 터지는 날 있잖아. 덕배 없이도 잘 터지는 날 있거든요. 그럼 어떡해? 그러면은 아씨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뉴캐슬 봅시다. 자, 어쨌든 동 시티 경기 때 잘하긴 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았었고 잘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졌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뉴캐슬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팀이고 그다음 올해 이제 챔스도 출전하고 정말 전력에서도 지금 깔 게 없는 그런 뉴캐슬인데 자 오늘 어째 보면은 이제 올 시즌 딱 그냥 두각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EPL에서 지금 정말 이번 한 시즌을 롱런 했을 때 끝까지 달렸을 때 얘네가 최상위권에 있겠다 하는 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 도전님, 나도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 물론 기본적으로 에디아우 감독과 클롭 감독의 이 팀의 급 차이가 나긴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감독 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감독 상성을 굳이 봐야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시티, 시티. 그다음에 당장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은 어제 아스날한테 실망을 했겠지만 원래 축구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축구판이 그래요. 어떻냐면 굉장히 어떠한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그리고 이 팀이 부각이 되고 이 팀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시즌 초반에 못해. 어. 왜냐면은 베팅하는 돈이 글로 다 몰리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되게 의아했던 게 야 홀란드 와가지고 진짜 맨시티가 존나 잘했던 게 와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원래 보통 그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싹 쓸어 담고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나 좀 의아했어요. 지금 아스날이 지금 이렇게까지 답답한 행보를 보이는 거는 난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해. 너무나도. 어. 그냥 축구 판때기 자체도 어찌 보면 돈의 흐름이야. 이거 뭐 무조건 잘하는 팀한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아스날 존나 잘할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시티, 뭐 아스날, 그다음에 뭐 그 밑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진짜 뭐 뉴캐슬, 그죠? 어. 요렇게 딱 있는데 이제 여기서 누가 들어가냐? 나머지 빅4에서 한 팀이 누가 들어가냐? 리버풀이 될 거냐? 맨유가 될 거냐? 브라이튼이 될 거냐? 그죠? 뭐 첼시는 일단은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대항전을 안 뛰니까 존나 슬프게도 대항전을 안 뛰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누가 들어가냐의 관건인데 그래서 리버풀전이 중요하다. 과연 리버풀이 이 경기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음.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뉴캐슬 또 4등 안에 들까요? 지금 전력 보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백업들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팀이라서 저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자,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독 상성, 에디아우 감독하고 클롭 감독하고의 상성이 그냥 클롭 감독이 그냥 싹싹김치예요. 예, 클롭이 압도적이다. 대신에 그거는 팀에 대한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는 성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아무튼 뭐 전력에서 오늘 뉴캐슬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리버풀 제가 계속 그냥 프리시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디아스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작년에 리버풀이 그럴 때 그렇게까지 망했던 이유도 솔직히 디아스의 장기 부상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 뭐 솔직히 디아스 같은 경우에 저기 뭐냐 요번에 그 본머스랑 경기 치렀을 때 먹히고 시작했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또 동점골을 만든 것도 디아스고 그죠? 그래서 그 디아스가 있고 없고는 정말 리버풀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버풀도 아무튼 오늘 경기 뉴캐슬 원정 가가지고 딱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동 뭐 상대 전적, 감독 상성 이런 것들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캐슬이 암만 잘하고 홈이기도 하고 지금 기동력이 미쳐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동 그런 운의 작용. 예를 들어서 골이 들어가느냐, 그 볼이 골대를 맞느냐 이런 운의 작용도 굉장히 저는 크다 보거든요. 근데 어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도 득점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양 팀 다 치고받는 경기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이 경기 갈 거면 정말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우리가 베팅하기 좀 까다로웠던 조건이 뭡니까? 정말 잘했다가 그 다음 경기 갑자기 0대0 무승부 띄우고 잘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 경기 못하는 애들이랑 1대1 무승부 띄우고 이런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순수하게 저는 리버풀이랑 뉴캐슬이랑 봤을 때 그런 상성인 부분도 다 포함시켰을 때 야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0대0 내지는 1대1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봅니다. 반대로 지금 뉴캐슬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기력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얘네 둘을 정말 순수하게 경기력만 딱 쳐다본다면 저는 오버 역배가 맞을 것 같아요. 오버 역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을 것 같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뉴캐슬의 시험대라기보다는 저는 리버풀의 시험대라고 봐요. 예, 리버풀이 과연 올 시즌에 요 4강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역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0대0, 1대1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2대2 무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무승부도 하나 잡아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템포 빠르게 하면은 야 뭐 솔직히 리버풀도 그렇고 뉴캐슬도 그렇고 난 서로 결정력만큼은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스타드렌 무난하게 이기고 있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타드렌 올 시즌에 미쳤다고. 원래는 진짜 전력 보강도 그렇고 이번에 진짜 제네시오 감독 사과함 칠 것 같은데. 자 클레르몽 메스 요거는 자 클레르몽 개막하고 2연패 메스도 메시란다 씨. 메스도 저기 뭐냐 마르세유랑 붙어가지고 퇴장당하고 또 두 골 넣으면서 그죠? 다행히 또 승점 1점을 가져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뭐 클레르몽이 지난 시즌 데뷔해가지고 뭐 감독도 안 바뀌고 선수진들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가는 성향이라서 또 클레르몽이 지난 시즌 막바지에 홈에서 5연승 했거든요. 홈에서 5연승을 딱 하고 마무리를 했어. 근데 마침 또 되게 아쉽게도 올 시즌에 홈 첫 경기가 모나코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래도 첫 경기, 그러니까 첫 승을 가져가기에는 꽤나 괜찮은 먹잇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잠시만요. 잠깐 사장님이 좀 표 좀 보내라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메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뭐 랭스며 랑스며 그다음에 스트라스 원정길 포함해가지고 까다로운 경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로 이 경기 잡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메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과거 맞대결에 대한 그런 지표들도 보면은 양 팀이 다득점 경기도 많았고 그래서 오버 쪽 선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좀 애매하게 설명하는 거는 내가 가져가진 않는다는 거겠죠. 자, 몽페. 일단은 리옹 탈탈 털었습니다. 그죠?
근데 리옹 탈탈 턴 게 몽펠이 잘했냐, 리옹이 못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리옹이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코가 켜졌다고요? 에코가 켜졌다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몽펠도 아쉬운 점은 있죠. 와히. 예. 와이 요번에 또 보내게 되면서 전력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또 이번에 데려온 아담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가 또 지금 두 경기 동안 막 세 골 넣고 막 이래가지고 와이의 빈자리를 또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서는 몽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리고 랭스. 지난 시즌에 정말 이 핫하게 떠올랐던 랭스인데 올 시즌에는 솔직히 어느 정도 해줄지는 지켜봐야 돼요. 발로군도 떠났고 그 다음에 원래 한 시즌 반짝했던 이런 중하위권 팀들이 반짝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시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난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야, 얘네 둘이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좀 팽팽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양득도 많고 물론 뭐 0대0 무승부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몽펠이 특히나 이 자카리안 감독, 내가 말했죠. 자카리안 감독 체제에서의 몽펠은 어찌든 또 홈에서 득점을 무조건 하려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0대0의 스코어는 찾아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몽펠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당연히 오버가 우선적으로 돼야겠죠. 일단은 랭스가, 나는 일단 랭스가 조금 작년보다는 못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방금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는 쪽이 나으니까 차라리 오버 쪽 선택이 조금 더 낫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트라스, 툴루즈. 어, 자, 스트라스 모나코한테 3대 0으로 잡혔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의아한 게, 나는 지금 스트라스하고 낭트하고 붙으면 난 스트라스가 3대 0으로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낭트가 모나코랑 3대 3으로 비긴 게 진짜 존나 역겹긴 하네요. 아무튼 스트라스 전력에서 뭐 딱히 문제는 없다. 그래도 이제 비에이라 감독 오고 나서 뭐 또 첫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시즌 초반이라서 분명히 나는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초반에 좀 잘 달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개막하고 나서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1승 1무 기록하면서 어쨌든 지는 경기는 없어 당장에. 근데 내가 말했죠. 툴루즈가 작년에 진짜 핵심 멤버들을 잃은 게 정말 크다고. 그래서 지금 이 툴루즈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툴루즈가 쿠프 드 프랑스 우승했던 거. 지금 솔직히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툴루즈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대신에 얼마만큼 무너질지 아니면은 작년만큼 유지할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완전 시즌 극초반에는 이걸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순히 전력으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평가하기에는 툴루즈는 올 시즌에 작년보다 못할 거라고 봐. 그래서 물론 작년에 잘해줬던 친구들이 있긴 해. 뭐 달린가라든지 아부크랄, 뭐 니콜라이스나 이런 애들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좀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전력만 딱 평가를 하자면은 그래도 스트라스가 한 골 차 승 정도는 해줄 거는 같아요. 해줄 거는 같은데 막상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또 득점도 지금 잘 뽑아내고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냥 오버 쪽 선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무 찍고 치울게요. 이거 무 찍고 치우겠습니다. 자, 제가 올 시즌 개막했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리옹 망했다고, 좆됐다고. 수비에 대한 언급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어쨌든 리옹이
뭐 그 전에 뭐 피터 로버츠 감독 때도 그랬고 계속 이 수비적인 문제를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비적인 문제를 떠안음에도 올 시즌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하고 여름 이적 시장 때 결국에는 또 주전 선수를 내보냈고, 그러면서 지금 부랴부랴 거기에다가 이 긴급 수혈을 해놨는데, 잠시만. 잠깐만요. 긴급 수혈을 해놨지만 어쨌든 또 몽펠한테 또 털렸죠. 어, 몽펠한테 털렸고, 심지어 저기 뭐냐, 오늘 라카제트도 결장이야. 야, 이거 솔직히 리옹이 지금 2점을 뛰는 게 있습니까? 깨놓고 말해서 리옹의 지금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수비 쪽 문제가 지금 시즌마다 계속 이어지는데도 중요한 거는 보강을 안 해. 영입할 생각이 없어. 그나마 해봐야 뭐 임대 오거나. 어. 그래서 나는 이 리옹의 수비적인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이거 뭐냐, 작년에도 얘기했을 건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옹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3, 4시즌 전까지만 해도 유럽 대항전에 뛸 정도로 그래도 우리가 강팀으로 좀 분류가 됐었지만, 뭐 보세요. 뭐 그 사이에 막 되게 많은 선수들이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뭐 전력에서의 확실히 좀 이렇게 하향된 것도 있겠고, 그러면서 뭐 감독이 바뀌면서도 보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야, 전력도 안 좋고, 어, 그다음에 그나마 쓸만한 라카제트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비 쪽은 답도 없고. 그래서 리옹은 저는 한동안은 리옹 반대만 까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지금 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전력에서 단단하게도 하고, 어, 어느 정도 리옹은 결장자가 있지만 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문제 없다 보거든요. 홈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무승부에 대한 변수는 생각을 해봐야겠지. 음, 무승부에 대한 변수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뭐 저는 어쨌든 또 지금 리옹의 수비는 망했기 때문에, 이게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니스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잠시만, 니스도 지금 무승부 2번 아니야? 니스도 2무 아이가? 니스도 지금 무승부 2번을 했기 때문에 첫 승을 거두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먹잇감입니다. 음, 그래서 리옹 상대로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버가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오버를 내가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라카제트 때문이에요. 만약에 라카제트가 결장이 아니라면 오버 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 근데 지금 당장에, 야, 지금 보면요, 리옹 지금, 야, 지금 예상 명단에 지금 카드웨어 꺼내놨다. 걔 백업이잖아 얘. 어? 야, 솔직히 바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막 득점을 존나 많이 하는 애도 아니고 뭐 맞잖아. 그 뭐고 카케레하고 체르케하고, 나 솔직히 깨놓고 말해가지고 니스 전력 안 보세요. 야, 뭐 쌍송부터 해가지고 은다이시미에 모피 라보르드 티람도 그렇고, 백포라인데 바드 단테, 아탈도 나오네. 어 오른쪽 풀백의 아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그래서 공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서포트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풀백이고, 나는 오히려 니스가 충분히 잡아갈 것 같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옹이 라카제트가 나온다면은 저도 오버 쪽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케이. 아니 그냥 그냥 승인데, 뭐 잡아가는 거는 여러분들 뭐 소신껏 잡아가세요. 저는 일단 니스 승 가져갑니다.
자, 마인츠하고 프랑크. 야, 요거 어떻습니까? 1번 마승, 2번 푸플. 존나 궁금하네. 오버. 아, 여러분들 근데 어제 뭐 분데스도 분데스 오버 잘 났나? 하긴 오버 날 것들은 또 오버 났지, 그지? 프라이부르크 제외하고. 음. 어제 근데 솔직히 좀 그런 경기 있었지. 그런 경기들이 많았잖아. 뭐 승하고 오버 쉽게 안 주고. 응? 그러니까 좀 그런 경기들이 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준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주는. 어,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도 이건 조금 오버 쪽은 난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 예. 왜냐면은 자, 일단 결정적으로 자, 마인츠. 지금 마인츠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 첫 번째 경기 우니온한테 털렸어요. 우니온한테 탈탈 털렸죠. 그렇게까지 털릴 마인츠가 아닌데 털렸단 말이죠. 왜 털렸을까? 왜?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자, 어쨌든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비드머 결장 주장입니다. 주장, 팀 내 주장. 그리고 올세, 한치 올세. 얘네 둘이가 빠지면서 지금 마인츠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원래는 마인츠가 뽀백이에요. 특히나 이 보스 벤송 감독 체제에서의 마인츠는 무조건 뽀백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치라든지 아니면 뭐 에디 밀손, 그다음에 뭐 벨이나 그다음에 한채올센, 요렇게 딱 백포 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가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자, 얘가 일단 결장이야. 얘가 결장이라서, 야, 그러면은 얘 자리에 백업을 꺼내면 되잖아. 이 자리에 백업이 누구였냐면은 피에르 가브리엘. 내가 낭트 경기 때 설명한 친구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한채울센의 이 백업이 얘야. 근데 얘 없잖아. 갔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에 메인급으로 오른쪽 풀백을 세울 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냐면 지금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금 3백을 씁니다. 그래서 야, 당장에 이 스벤son 감독 체제에서의 마인츠는 3백을 그렇게까지 기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야, 주장도 없지, 한채올센도 없고, 당장에 안 쓰던 3백 쓰자니 호흡도 안 맞을 거고, 지난 경기 야, 금마 이름 뭐고? 야, 예전에 스트라스부르 있었던 장신 공격수 이름 뭐야? 갑자기 기억 안 나노. 네 글자. 야, 갑자기 오니시오밖에 기억이 안 나노. 최전방 있잖아. 저렇게 그래. 자,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세우레가 지금 오니시오하고 저렇게 둘이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백업이 없어, 최전방에. 부르카르트 걔 존나 장기 결장이잖아. 그래서 당장에 최전방에 세우래도 얘네밖에 없는데 저렇게가 지난 경기 때 개똥 쌌어요. 그래서 팀 내에서 평점 최하위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참 이게 뭐 비드머도 없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분명히 그런 공백들도 있겠고, 물론 이제 뭐 스타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재성을 꺼낼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좀 뭐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공격, 수비 무게감이 떨어진다. 무게감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딱 설명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할 겁니다. 마인츠를 가면 안 되나?
오늘 오버, 야 수비가 불안하다? 그러면 오버의 가능성도 있는데 또 마침 또 공격도 불안하다? 아, 그러면 좀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자 근데 프랑크 어쨌든 지금 전력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첫 경기 이제 1대 0으로 잡아간 거는 전 뭐 개인적으로 이제 토프멜러 감독이 부임하고 첫 경기였는데 공식 첫 경기였는데 조금 아쉽긴 해. 그 경기를 그래도 뭐 충분히 2대 0, 3대 0까지도 만들어낼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물론 프랑크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있을 때 성적이지만 그냥 하나 그냥 재밌는 예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마인츠가 여러분들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마인츠가 어떤 팀이었냐면 2020 시즌입니다. 2020 시즌에 강등권을 허덕였어요. 그때 당시에 리그 17위 이 정도로 강등권을 허덕이다가 겨울에 스벤손 감독이 오게 됩니다. 보스 벤son 감독 지금의 현 마인츠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오고 나서 마인츠를 존나게 살려놨어. 그래서 기억 안 납니까? 마인츠 막 작년에 여러분들 막 와 마인츠 존나 잘한다면서 막 이재성 뭐 미쳤다면서 막 좀 난리 부르스 막 그래갖고 마인츠 막 존나게 찍어갔잖아. 기억 안 나?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스벤손 감독이 마인츠를 살려놓고 특히나 내가 스벤손 감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선수 기량을 너무 잘 파악해. 그래서 쓸 선수 안 쓸 선수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팀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야 그 전 시즌에 강등 위기에 빠졌었던 팀을 잠시만 그 전 시즌에 강등 위기에 빠졌었던 마인츠를 한 시즌 만에 8위까지 올려놔요. 21 시즌에 8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9위 했어요. 그만큼 딱 그냥 이 한 시즌 만에 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감독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참 대단한 젊은 감독. 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 젊은 감독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대단한 젊은 감독인데 보 스벤손 감독이 오고 나서 프랑크랑 딱 5번 붙었다.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일단 프랑크 상대로는 못 잡아요. 물론 그 상대가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었지만,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 막 유로파 우승도 시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야 이 감독이 있을 때의 성적이지만 어쨌든 스벤손 감독이 프랑크랑 붙어가지고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장자도 있을 뿐더러 주장도 빠지죠. 결장자도 있죠. 안 쓰던 스리백을 써야 되지. 최전방에 아조르케도 정상적인 폼이 아니라면 나는 이 경기 프랑크 프렌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좀 말을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버벅거렸는데 이해됐습니까? 근데 또 그런 건 있지. 이렇게까지 존나 열성 있게 설명했는데 마인츠 뭐 한 2대 0승 이래 돼보면 이제 뭐 존나 쪽팔리는 거지 뭐 맞잖아요. 뭐 조금 이제 뭐 내일 뭐 방송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 10분짜리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요런 족 같은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내일 또 뭐 당당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프랑크 프렌을 당연히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뭐 이해가 되고 지금 그 듣고 있는 겁니까? 언어버요? 언어버 안 갑니다. 아니 지금 프랑크 프렌이라는 존나 좋은 재료가 있는데 언어버를 굳이 왜 가? 응? 음, 이해됐다고요? 오케이. 맞잖아. 프랑크 프렌이라는 존나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그러니까 역배가 됐든 무승부가 됐든 통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나는 프렌이라고 질 것 같지 않다고. 오케이? 어.
뭐 거기서 이기는 거나 뭐 이거는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일단 안 진다. 응? 자, 바이에른 뮌헨 아웃국 어떻습니까? 뭘 가야겠어요, 이거? 뭘 가야겠습니까? 48분 오케이. 뭐 가야 됩니까? 이거 마헨이냐? 마헨이냐? 오버냐? 어. 근데 어제 아스날이랑 맨유 어? 이런 것처럼 어? 이래 되면 어쩌려고? 아니 어떻게 하려 그래요? 진짜로요? 음,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경기 맞추잖아요.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마인츠나 프랑크 이런 경기 맞춰야 확실히 이 사람은 그래도 분석 들을 만하다. 근데 이 경기 맞춘다고 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미넨이 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씨발 어차피 분석해봐야 나도 미넨 마헨이랑 오버밖에 안 보여. 나도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에 미넨 뭐 그래 지난 경기 때 잘했어. 브레멘 완전 때려잡고 괜찮았어. 근데 기본적으로 아웃국한테 또 골을 생각보다 좀 잘 먹힙니다 미넨이.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아웃국 상대로 존나게 안 풀려. 그래가지고 막 겨우 한 골 자승하고 이래. 아니 핸디 막 마이너스 2핸디 받아놓고 한 골 자승하고 이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에 일단 안 갔으면 좋겠어. 객관적으로 그냥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 홈에다가 마이애는 오버 이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노. 어제 아스날처럼. 어?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분석해봐야 맞춰봐야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 틀리면은 개족 같아. 틀리면 내 탓이야. 이게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경기 맞추면은 미넨이 잘한 거야. 근데 틀리면 누가 못한 거야? 내가 못한 거야. 이게 존나 억울하다니까 이런 경기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재미로 보세요. 미넨은 재미로 보십시오.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넨 뭐 챔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강팀이랑 붙으면은 내 진짜 박분석 해줄게. 내가 말했잖아. 나는 바이에른 미넨을 가장 좋아하는 팀이라니까. 그래서 미넨 진짜 정말 선수 한 명 한 명 전수 분석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재미로 보십시오. 재미로. 그래.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울 미는 경기 안 가고 싶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셰필드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셰필드에 약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반대로 지금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뭐 저기 뭐냐 메넨글라트바흐만 나왔고 특히나 이제 내가 말했죠 세완의 감독이라서 충분히 실점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아웃국도 내 골을 넣었잖아. 그래서 지금 아웃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막 뭔가 흠잡을 만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져가는 거는 굳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다른 경기 잡아갈 경기 많아. 굳이 왜?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그리고 미넨 경기는 정말 재밌는 날에는 재밌지만 재미없는 날에는 좆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틀어놓고 보다가 오늘 좀 아니다 안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좀 알려드릴게요. 한 골 차이인데 클까 그 한 골이 적중과 미적중을 가르는 차인데 페노르트 마헨 에이렌베인 오버. 여러분들 세리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리에 한동안 가지 마세요. 분석은 해왔지만서도 안 가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피오 무나 햄모 그리고 야 이거 내가 볼로냐 승을 왜 정해놨노? 일단 유벤 경기는 일단은 뭐 그냥 언더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라치오 햄모 그 다음에 나폴리 승에다가 언더 그리고
바르샤스, 발렌언더, 빌바오, 무나에 무초 이런 식으로 됐죠. 세리에는 한동안 가지 말아 했습니다. 5, 6라운드까지 좀 지켜봅시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